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위정편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7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편 7장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효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잘 먹이고 돌보는 것이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개나 말도 먹여 기를 수 있지 않느냐. 공경이 없으면 개나 말에게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제목을 그 효의 진정한 의미, 개나 말에게도 한다고 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은 부모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등장합니다. 동물, 개하고 말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요즘에 효라고 하면은 단순히 부모한테 잘 좋은 음식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공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효라고 하는 것은 잘 먹이고 돌보는 것, 이것이 효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한테 잘 먹이고 부모를 잘 먹이고 돌보고 하는 것은 개나 말에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개나 말에게도 사료 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돌보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또 개나 말에게, 개한테, 반려동물 개한테 그 부모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자가 지적하는 것은 단지 부모를 잘 먹이고 돌봐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개나 말에게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태도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효다, 이렇게 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효의 진정한 의미, 개나 말에게도 한다고 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말을 제목으로 붙인 이유를 여러분들 아마 그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자유가 등장합니다. 여기 자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유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예와 음악에 그 능통한 그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은 자유가 공자한테 효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질문하는, 그 다음에 그 질문하고 공자가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모한테 좋은 음식을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돌보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는 효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동물한테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공경이 있어야만 개와 말에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반려견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보면은 가족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제 주변에 들은 얘기로는 반려견을 키우다가 그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은 그 엄청 서운하다고 합니다. 가족 이상으로 서운하고, 그 다음에 부모 이상으로 그 뭐 장례도,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뭐 화장터도 있답니다. 화장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프면 수의사에게 가서 진찰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아프면은 이렇게 그 수술도 하고,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뭐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보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쏟는 거 이상으로 그 애완견한테 이렇게 많이 여행 갈 때도 호텔 같은 데다 이렇게 맡기고 한다는데,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반려견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자가 말한 것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하는 것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반려견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우리 부모한테는 어떤가? 부모가 연로하여 병에 걸리면은 간병인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산다든가, 사서 간병을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요양병원에 보내서 잘 찾아뵙지도 않는다든가, 병원에다 맡기고서 그냥 거의 찾아보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그냥 자기 일들
그 자유스럽게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참 그러한 모습들이 그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자화상 같기도 하고 미래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 공자는 이러한 모습을 개와 말에게 그 먹이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부모를 단순히 물질적으로 돌보는 것만으로는 그 효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고 효는 진심으로 공경을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효다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를 공자는 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중국에 맹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맹종, 만맹자, 마루종자, 맹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그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이 왔는데 병이 더 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죽순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죽순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맹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땅이 얼고 눈이 많이 왔는데 어디서 죽순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했습니다. 죽순은 지금처럼 봄철에 나는 그러한 그 대나무의 순인데 그걸 겨울에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종은 일단 들판으로 나가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눈밭을 헤매면서 죽순을 찾아서 그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눈밭에 주저앉아가지고 한탄을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 그 죽순을 주시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늘한테 그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온 땅을 헤치고 겹겹이 쌓인 눈 속에서 이게 죽순입니다. 죽순이 파랗게 돋아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맹종은 그 죽순을 채취해 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봉양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효심 덕분에 어머니의 병환이 말끔히 나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맹종동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맹자, 마루종자, 겨울종자, 그 다음에 대나무 죽순자에서 맹종동순이라고 하는 말이 논어에 그 효경에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맹종동순 우리가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맹종의 죽순 구하기를 보고서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종은 그만큼 효심이 깊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자의 가르침을 오늘날 그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말로만 아무리 부모한테 효도해라 아무리 말해도 교육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도에 부모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러니까 조부모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한테 공경하는 모습 효를 다하는 모습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자식이 효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자식들이 조부모한테 부모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효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 자식들한테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효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몸에 체득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하면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로 생각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멀리 있는 부모한테 전화 한 통 걸어주는 것, 전화 걸어서 따뜻한 대화를 하는 것,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해서 안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자가 얘기하는 진정한 효의 개념이 아닌가. 물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경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정편 7장
실장의 내용, 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